안녕하세요. 모든체스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14일 이번 영상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중에서 어떤 게 더 투자하기에 좋을까라는 야후 파이낸스 기사를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그로우 블로그에 따르면 수년 동안 거대 기술주들이 S&P 500을 지배해 왔으며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은 S&P 500의 약 15%,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 지수 30%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리스트에 있던 회사 이름들이 변경이 되고 마이크로소프트 성장으로 인해 마마, MAMAA 라는 기술 주식 컬렉션이 탄생했습니다. 이 약어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아마존 및 알파벳을 의미합니다. 이들 5개 주식의 시가총액은 10조 달러에 달하며 S&P 500의 22%를 차지하며 지난 10년 동안 해당 지수를 훨씬 능가하는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약간의 여유 자금이 있다면 이 주식들 중에서 하나를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중 어떤 것이 더 나은 매수처일까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케이스를 보자면 최근 2023년 4분기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에 힘입어 시총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로 애플을 앞질렀었습니다. 가장 최근 보고서에서 수익은 전년 대비 33% 증가했습니다. 애저를 선두로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은 전년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AI에 눈을 돌려 MS를 보면 빙 챗은 예상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고 광고를 통한 회사의 검색 및 뉴스 수익은 8%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오피스 365 제품군 및 기타 MS 제품에 통합된 AI 코파일럿은 구글에 비해 AI 발전 측면에서 MS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은 지난 12개월 동안 47%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구글을 보자면 알파벳 주가는 지난 한 해 동안 40% 이상 상승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동등한 수준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팁랭크스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회사 광고 수익은 11% 증가에 그쳐 기대치 655억 달러에 못 미쳤습니다. 회사는 2024년 초에 바드 챗봇의 브랜드를 구글 제미니로 변경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오픈 AI의 챗 GPT가 계속해서 해당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글 클라우드는 전년 대비 26% 수익 성장을 이루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살펴보면 두 거대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팁랭크스닷컴은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모두에 적극 매수 등급을 제공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상승 잠재력은 11%이며 알파벳의 상승 잠재력은 8.4%입니다. 팁랭크스는 두 주식 중 하나를 장기 투자로 추천했지만 전문가에 따르면 단기적인 이익을 찾고 있다면 광범위한 수익 성장 덕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승리한다고 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차트입니다. 세계 시총 1위로 정배열 상태, 더 말할 수 없이 좋은 차트입니다. 만약에 하락한다면 그거는 매수 기회가 되겠죠. 이런 부분. 구글의 차트인데 비슷하게 현재는 정배열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장기 투자로 좋은 투자처이죠. 자, 그러면 이 두 주식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은 주식으로 꼽혔는데 관련해서 시킹알파 기사를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괜찮은 구매 기회를 제공합니다.
요약 첫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몇 달째 상당히 상승을 했고, 이 기자는 회사의 파이낸셜과 미래 계획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특히 AI와 게이밍, 그리고 클라우드 테크놀로지, 이렇게요. 간단한 EPS 프로젝션과 다른 분석가들의 견해를 사용해서 이 기자는 바이 레이팅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 목표는 425.21. 지금 421인데 425면은 얼마 안 남았네요. 고문입니다. 올해 시작하고 나서 4개월 동안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370달러에서 425달러로 상승을 했습니다. 시총 1위였던 애플도 앞질렀고요. 수익 성장을 보자면 2023년에는 레베뉴가 211.92 빌리언 달러였고 2019년에 비해서는 2배 상승한 수치입니다. 레베뉴 성장은 이렇게 급격하게 지금 되고 있고 한 해 보면은 약 14% 정도 성장을 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수익 성장은 투자자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죠. 나 여기다가 계속 투자를 해도 되겠다. 저도 마이크로소프트 투자자인데, 자, 마이크로소프트 수익이 어디서 나오는가 보자면 오피스 제품이 23% 가장 크고, 링크드인 서버 제품과 클라우드 서비스가 34%. 이게 엄청 큰 포지션을 차지하네요. 윈도우도 있고 게이밍 등도 있고요. 서치 광고도 있고, 여기서 보면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쪽이 아주 큰 34% 수익을 차지를 하는데요. 여기서 미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시장성도 엄청 좋아 보입니다. 앞으로도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컴퓨팅 공간에서 애저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죠. 자, 아래 보면은 클라우드 누가 많이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나왔는데, 아마존 웹 서비스가 1위로 31% 차지하고 있고, 애저가 24%, 구글 클라우드가 11%, 이렇게 3개 기업이 두 자릿수 차지하고 있고, 알리바바도 있고, 세일스포스도 있고, IBM, 오라클, 텐센트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4분기의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레베뉴는 73.7 빌리언 달러고요. 위표를 본다면 애저가 24% 마켓 쉐어를 차지하고 있는데, 구글 클라우드를 엄청난 차이로 따돌리고 있고, 아마존 웹 서비스도 바짝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 시장 지배력을 대표하는 좋은 예이고요. 이 클라우드 시장이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간다. 그리고 애저도 이 마켓 쉐어를 상당히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앞으로도 수익성은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수익을 창출하는 기계라는 점 외에도 파이낸셜 문제를 보자면 장기 부채를 충분히 상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의 Debt to Asset Ratio는 0.18이고 회사 전체 자산은 전체 부채의 5.6배나 됩니다. Debt to Equity Ratio를 보면은 진짜 인상적인데요. 0.35이고 회사의 전체 이퀴티 자산은 전체 부채의 거의 3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회사의 잉여 현금 흐름과 장기 부채를 보자면 회사의 잉여 현금 흐름이 좀 적은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2023년에 오픈 AI에 10빌리언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잉여 현금 흐름이 이렇게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런
장기 부채라는 의무를 전부 다 이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탄탄하다는 거죠. 수익성 지표를 보자면 2023년에 총 프로핏 마진 68.92%를 냈습니다. 아마존은 46.98%, 구글은 56.75%였는데 이와 비교되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순수익을 보자면 이렇게 쭉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회사이고 수익성이 계속 나는 회사이다. 이런 점을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미래에 대해서 볼 건데요. AI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오픈 AI에 전체적으로 13빌리언 달러를 투자했는데요. 챗 GPT가 발명되기 전에 2019년부터 투자를 해왔습니다. 오픈 AI의 최첨단 솔루션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 2023년에 탄생했고요. 챗 GPT 기술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어플리케이션에도 들어가 있고, 동일한 기술로 코파일럿은 기업과 개인에게 생산성과 기존에 하던 전통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향상시켜 줍니다.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챗 GPT와 코파일럿 이렇게 해서 업무를 향상시켜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시간 일에도 더 빠르게 많은 양을 일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줍니다. 최근에는 다른 AI 스타트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피규어와 미스트럴 AI가 최근 투자한 업체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투자에 대한 전체 그림을 아직 확인할 수 없지만, 현재의 기술을 따라잡고 AI의 리더가 되기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행보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게이밍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기사 앞부분에서 게이밍은 8% 정도 차지한다고 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AI에 대한 스타트업 투자 외에도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를 했는데요.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게임 업계에서 엄청난 플레이어고 e스포츠에서 장악력이 있다는 것을 볼 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게이밍 비즈니스 포지션은 앞으로도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2021년에 최고의 10개 게이밍 컴퍼니를 보면은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1위네요. 21%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선 e스포츠 마켓 쉐어라고 합니다. 클라우드 빠른 성장. 앞서서 마이크로소프트 수익 중에서 클라우드가 34% 차지한다고 했었는데요. 2023년 4분기 클라우드 시장은 아마존 웹 서비스가 31% 차지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24%, 전년 대비 성장률은 29%이고 아마존 웹 서비스는 12%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성장을 지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 수익성에서 엄청나게 큰 파일을 차지할 것이다. 밸류에이션을 보자면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측정치로 보면 425.21달러가 공정한 가치평가라고 보는데, 현재는 421이니까 현재 자기가 생각하는 공정한 주가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 말이네요. 분석가들의 레이팅을 보면은 BNP 파리바는 471달러, 모건 스탠리는 520달러, 이렇게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421달러죠.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 투자 결정을 하자면, 회사가 좋은 수익성을 위해서 가고 있고 미래 사업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즉 AI, 그리고 게이밍, 클라우드, 이렇게 여러가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부채, 장기 부채도
이행할 능력이 있다. 이런 면을 보면은 이 세계 시총 1위인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 기자의 공정 주가는 425.21인데 이보다 현재 낮으니까 현재는 투자하기에 적합한 회사이다라는 게 이 글의 결론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차트를 보면은 현재 이렇게 대세 상승으로 월봉으로 볼 때 대세 상승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RSI를 보자면 87.86. 와, 이거 지금 과매수 구간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한 번 더 눌러주는 눌림목이 있을 수가 있고, 뭐 그렇지만 여기서는 계속적으로 성장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이 혹시 있더라도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 그래서 금리 인하가 늦어진다면 여기서 좀 약간 눌리는 그런 구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도 여기서는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 맞물려서 AI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가 있고 이게 성공을 해 나간다면은 엔비디아도 동반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네요. 자,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 더 쭉 성장성을 가지고 상승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